여러분 안녕하세요. Y경영연구소 연구소 TV입니다. 며칠 전 과기정통부사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2024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청년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까지 안전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의 성장, 그리고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이나 혁신을 가속화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즉, 예비 창업자나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은 아이디어를 사업하기 위해서는 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확신에 찬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를 원할 거고요. 기존 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싶을 겁니다. 이렇게 예비 혹은 초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장 데이터 구매나 기존 기업의 자체 보유 데이터에 대한 가공 서비스를 정부에서 현금성 쿠폰인 바우처 지원을 통해서 데이터 수요와 공급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촉진해서 전 산업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견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총 463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340건의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공모 분야를 보면 전체 1340건 중에서 일반 분야가 1290건, 그리고 사회 현안 해결 분야가 50건, 이렇게 공모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부문을 보면 데이터 구매에 630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금액이 계속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10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50% 삭감이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일반 가공 같은 경우에는 160건인데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작년에 4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또 8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AI 가공인 경우에는 550건으로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작년에 6천만 원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금액이 줄어드는 건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구매나 가공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초기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 창업자 등입니다. 그런데 사회 현안 해결 분야에 한해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여기에는 이제 소속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연구팀, 병원, 여기에서도 사회 현안 해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은 사회 현안 해결 분야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신청 접수 기간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구매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요. 4월 1일 저녁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가공 분야는 두 분야가 있습니다. 일반 가공과 AI 가공이 있는데요. 일반 가공인 경우에는 2월 27일부터 4월 1일 까지고요. 저녁 6시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AI 가공인 경우에는 2월 27일부터 하루 더 늘어나서 4월 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과 함께 공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수요기업 공모 안내서인데요. 이 안내서는 3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중요한 거 위주로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의사항을 보시면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공모기간 같은 경우는 데이터 구매라든지 일반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4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AI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4월 2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받는다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건수와 정부 지원금이 좀 변화가 있는데요.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는 630건을 선정을 하는데요. 최대 50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했었죠. 그리고 일반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160건이고요.
최대 3,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천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AI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550건이고요. 최대 5,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작년 같은 경우 6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줄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회 현안 해결 지원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해 안전사고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 활용 중점 지원 부분에 있어서 AI 가공 영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거대 생성형 온디바이스 AI 활용 데이터 지원을 확대를 한다라는 부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고요. 최대 총 3회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단연 지원 수혜는 2회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같은 경우가 청년은 39세 이하죠.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지원 같은 경우는 총 지원 건수가 작년에 30% 할당이 됐었는데 이번에 40% 할당으로 10% 확대가 됐습니다. 참여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사업, 동일 대표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지정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 참여가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기업, 수요라든지 공급기업에 있어서 제재기업은 수요기업 참여가 안 된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칭 심사에 있어서 작년하고 좀 다른 게 이번에는 전 부문 선정 후, 전 부문이라는 거는 데이터 구매라든지 일반 가공 서비스, AI 가공 서비스 전 부문을 선정한 후에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제대로 매칭이 되는지 그 부분을 심사를 실시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점 부여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가점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리고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지 품질 인증받은 데이터 활용 반영 시에 1점 가점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화된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목차 스토리라인을 한번 보시면 먼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배경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성장과 기존 산업의 융합, AI 혁신 가속화 이런 거를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이거를 촉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0건 지원에 894억 원 예산에서 금년에 1340건 지원에 463억 5천만 원으로 지원 금액은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업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이고요.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대상은 앞서 이것도 말씀드렸죠. 예비 창업자에서부터 초기 중견기업까지 사회현안은 앞서 언급했듯이 중앙행정기관부터 병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체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 신청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지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요기업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데이터 활용을 해야 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데이터 바우처 신청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통해서 수요기업 선정을 하고 바우처 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데이터 바우처 사용을 이제 공급기업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가공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협약을 맺으면 공급기업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판매를 하고 가공 서비스를 제공을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결과 체크를 해야 되겠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공급기업에 대해서 사업 감리라든지 품질 점검을 할 거고 여러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이행 점검을 또 심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을 각 부처별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전담기관입니다. 이 전담기관에서는 여러분과 관련 있는 거는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 공모 선정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한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하는 역할 나와 있고요. 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접수하고자 하는 여러분, 수요기업은 데이터 바우처 포탈에서 필요한 상품, 데이터죠. 데이터와 가공 서비스를 확인을 해서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화면을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구매와 가공 서비스를 어디서 받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서 데이터 바우처를 이렇게 타이핑 하시게 되면 데이터 바우처 관련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홈피가 나오게 됩니다. 홈피가 나오게 되고요. 홈피에서 여러분 데이터 상품이 보이죠? 이 데이터 상품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데이터 상품에 관련된 데이터를 판매하는 많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소프트 기획이라든지 R&DB라든지 소프트 기획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 뭐 K-팝 댄스 3차원 영상 및 운동학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농식품에 관련된 데이터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농식품을 클릭하고 돋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농식품 관련된 판매 업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플랜 인피닛에서 식용육류 글로벌 수출입 정보를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받기를 여러분 누르시면 이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라고 하면 플랜인 피닛과 이제 여러분들이 협업 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서비스를 볼까요? 가공 서비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기업들은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공 서비스 전체 기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는 코딩 관련된 그런 업체를 소싱하고 싶다. 그럼 코딩을 클릭하고 돋보기를 누르게 되면 코딩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소프트 이런 소프트 회사를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이 유니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이제 특급 기술자라든지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에 대한 단가, 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제대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제대로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도출해 낼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공급업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접수, 신청 접수. 여기 사업관리 시스템이 보이죠? 그래서 사업관리 시스템 바로가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시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로그인해서 여러분들이 신청 접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사업수행 계획서라든지 여러분 발표를 한 그런 동영상을 이제 500MB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PC 화면을 봤고요.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바우처 포탈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상품이라든지 가공 서비스를 어느 업체를 통해서 받을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접수를 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을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비 창업자와 대학 연구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 공간도 없기 때문에 개인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업 회원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여러분 PC 화면 보고 온 데서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수행계획서나 발표 영상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되겠죠. 여기 적격성 심사를 하고 선정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수요기업 이제 선정이 되겠죠.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 공급기업하고 이제 매칭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이제 과제 협의서라든지 견적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매칭 심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그리고 전담 기관인 데이터산업진흥원하고 다자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 기업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라든지 가공 서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혁신도 하고 새로운 제품 서비스 창출도 하고 이런 사업 수행을 성실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이후에 전담 기관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 이런 거 공급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세부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공모 접수는 이렇게 여러분 데이터 바우처 포탈 보고 오셨죠? 사업관리 시스템 보고 오셨고 접수기간 확인했고요. 적격성 심사라든지 유사도 확인,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검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선정, 과제협의, 매칭심사, 결과 이런 거 다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을 이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정부 지원금의 60%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구매하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300만 원만 이제 선금으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잔금은 종료됐을 때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점검을 하게 되죠. 7월부터 11월까지 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게 되고 결과평가. 그래서 결과평가를 해서 제대로 잘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정부 지원금 40%를 지급하는데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는 나머지 금액 200만 원. 그죠? 2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과 확산하고 사례 공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자,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일반 분야와 사회 현안 해결 분야 두 분야가 있는데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에 데이터 구매를 통해서 이런 제품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든지 업무 운영 효율화라든지 또 창의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목적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준다. 그런 거죠. 결국 데이터 구매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구매해서 활용을 하는 측면이 되겠죠.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도 하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뭔가 사업을 스케일업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가공 서비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공 서비스 비용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분 화면 데이터 포탈을 보고 오셨지만 주로 이제 가공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셨죠? 거기서 보면 업체들이 주로 인건비 위주로 이제 인건비와 경비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특급 기술자는 맨먼스 얼마, 중급 기술자는 맨먼스 얼마, 그리고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것들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기술, 특히 이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그런 가공 서비스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가공 서비스 업체와 매칭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 가공 업무 유형을 보시면 앞서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보고 오셨듯이 전처리, 품질, 코딩 이런 부분 보고 오셨죠? 우리가 코딩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데이터 가공 업무 유형은 이런 업무를 여기에 써 있는 대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투입이 되면 맨먼스 월 얼마의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이제 사는 거죠. 가공 서비스를 해달라. 무슨 돈으로? 데이터 바우처 돈으로,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 이제 데이터 바우처 형태로 이제 공급 기업이 데이터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또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여기 이제 뭐 태깅, 라벨링, 분석, 가명 처리 아직까지 가명 처리 지원한 공급업체는 아까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곧 이제 생기겠죠.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이제 그런 업체들도 등록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 가공 사례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원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데이터 설계를 하고 분류하고 클렌징, 정제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 그런 거고요. AI 가공 같은 경우도 원천 데이터를 갖고 이제 데이터 설계하고 라벨링하고 데이터셋 구축하고 AI 모델링하고 테스트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생성형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모델도 이런 축적된 내부 데이터를 이렇게 벡터DB 구축해서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원 규모는 다 이미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 구매는 630건 중에서 일반 분야가 620건, 그리고 사회 현안 분야가 10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최대 2개의 데이터 상품 구매가 가능한데 가공 혼합은 불가합니다. 데이터 구매인 경우에는 가공 서비스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는 일반 가공 서비스가 있고 AI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최대 3,200만 원이지만 정부 지원금의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구매 혼합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3,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은 이 내에서 500만 원은 데이터 구매에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5,400만 원 AI 가공 서비스를 받는데 500만 원까지는 데이터 구매로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500만 원도 5,40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매, 가공, 구분 없이 수요기업당 과제 한 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매, 일반, AI 여기서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다 이야기한 거죠. 이야기한 거고 지원 대상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기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 사업관리 시스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 시스템 아까 PMS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이다. 그러면 이미 시스템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이라는 걸 인지를 이미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시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사업관리 시스템 앞서 여러분 화면 보셨죠? 여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그죠? 그리고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과 협약을 통해서 추진한다. 단연 지원 요거 설명을 드렸고요. 사업평가, 결과평가 이것도 상호 20% 이내 수요기업에 대해서 구매, 가공, 전 부문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관연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구매 부문에 이미 예전에 참여했던 수요기업 대상 결과 평가에 관계없이 가공 부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청년 지원 이런 것들, 지원 우대 앞서 다 이야기했죠. 가점 준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 기업 가점 그리고 가치 평가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도 가점 1점이 부여가 됩니다. 중점 지원 청년 할당을 40% 할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할당도 40% 전체 지원 건수의 40%를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예비창업자 포함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지원 건수의 40%를 지역에 할당을 합니다. 너무 이제 이렇게 수도권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할당을 합니다. 청년 기업도 이제 40%를 할당, 청년들을 많이 이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40% 할당하는 거 인지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죠? 청년 할당, 지역 할당. 자, 지원 제외하는 거,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요. 신청 접수.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관리 시스템 화면 보셨죠? 여기를 통해서 사업수행계획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정보는 당연히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양식에 맞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시고 업로드 하시고 발표 영상도 올리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발표 영상 500메가 이하로 만들어서 발표 영상 10분 이내로 만들어서 이제 PPT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제 협의 나와 있고요. 뭐 매칭 심사 이런 것들 다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매칭 제한 읽어보시고요. 다자 협약. 자, 민간 부담금 구성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표를 보시면 초기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민간 부담금 현금으로 25% 다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 75%, 현금으로 25%를 초기 중견기업, 아무래도 초기 중견기업은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금을 10% 이상 해야 되고 현물로 이제 나머지를 하시면 되고요. 25% 내에서 하시면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현금 납부 없습니다. 현물로만 25%입니다. 그래서 현물로 할 수 있는 게 대표자 인건비라든지 고용인력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현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 기업 같은 경우는 더 낮아서 10% 현물입니다. 10% 현금 납부 없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는 아예 면제입니다. 면제를 이렇게 하고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중앙부처, 지자체, 병원 여기는 사회현안 해결 분야이기 때문에 면제, 민간부담금 아예 면제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 오류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 계산기를 PMS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PMS에 들어가시면 민간부담금 계산기가 MS 오피스 엑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해서 사업비 구성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PMS 사업관리 시스템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그 PMS 사업관리 시스템이 여러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이런 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연결이 돼 있어서 PMS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둔 부분은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PMS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비 창업자나 대학 연구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업자 등록이나 이런 거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홈택스나 이런 정부24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사업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요 기업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 제대로 사업을 적용하고 있고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인건비 이런 것들 제대로 현물 특히 현물 이거 제대로 작성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산출물 품질 관리 이런 거 제대로 개런티 하고 있는지 감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 보고 이렇게 이제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수요 기업은 개발한 내용을 결과물로 제시를 해야 되고 예비 창업자 사업자 등록. 그래서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는 예비 창업자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니까 9월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정 방안
평가 체계, 이거는 이제, 적격성 심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여러분 서류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하고, 유사도 확인을 합니다. 사업수행계획서 표절, 남의 거를 베꼈는지, 표절했는지 표절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야 적합성하고 사업 혁신성 이런 거 평가를 하고, 제대로 매칭이 됐는지, 수요에 적합한 상품 가공 서비스를 제대로 매칭을 공급업체하고 매칭이 돼서 하고 있는지 이런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결과 발표하고 협약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평가 체계와 절차, 선정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적격성 심사, 유사도 확인, 선정 방법, 기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이렇게 과제 목표가 제대로 타당하냐 30점입니다. 그리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20점. 20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죠. 그리고 활용성, 시장성이 어떠냐. 시장성이 또 중요합니다. 40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 10점. 가점 항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 항목을 좀 보시고 선정 될 때 이런 부분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업수행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매칭 심사 방법, 심사 기준 또 나와 있고요. 매칭 적합성 60점, 사업비 적정성 40점, 가점 항목 있고요. 신청 접수 안내,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구매는 4월 1일까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일반 가공 서비스 역시 4월 1일 오후 6시, AI 가공 서비스는 4월 2일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접수 방법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여러분 화면 보고 오셨죠? 여기서 회원가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 아까 보고 오셨죠? 데이터 바우처. 여기 데이터 상품이 있고 가공 서비스 화면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리 시스템 이 화면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사업관리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타 필독사항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신규 기업, 예비 창업자나 신규 초기 창업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때 이제 데이터 구매를 하는 거고, 기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원천 데이터, 이거를 제대로 좀 가공 서비스를 받아서, 결과값을 잘 받아서 우리 기업이 스케일업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 서비스 업체를 잘 찾아서 매칭을 해서 여러분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이제 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